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요, 자고 나면 바뀌는 순위 9팀이 가을 야구 경쟁 중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자, 순위 경쟁이 첫 번째 이슈인데 일단은 먼저 순위표를 확인하도록 하죠. 자, 보면은 여전히 LG 트윈스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경기 반 차이로 하나 이글스가 뒤로 쫓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살짝 벌어진 틈새고요.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3위를 수성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4위 삼성, 5위 KT, 그리고 6위 SSG인데 3위 롯데와는 한 경기 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위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두산과 키움이 최하위에 자리고 있습니다. 키움이 게임차 20게임차 안쪽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2할 때 승률까지 사실 좀 떨어졌었는데 네. 좀 어느 정도 승수를 쌓으면서 이제 20승 고지를 밟았고요. 좀 순위표를 좀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확실한 이 독주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중위권과 상위권의 이 촘촘한 틈.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기아가 물론 이제 5할 승률 팀이 7팀이나 되지만 7위 기아가 선두 LG랑 6게임 차밖에 안 난다? 사실 아직 시즌이 한 80경기 정도 남았다면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중상위권 팀들 입장에는 지금의 순위가 우리 팀의 순위가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순위표가 마치 요동칠 것처럼 보였거든요. 진짜 순간순간 확확 바뀔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본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 결과를 발표해야죠. 지난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반꿀 왕중왕전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과연 누가 틀리나? 네. 누가 더 못 맞추나? 누가 말하면 더 부정을 타나? 예, 그 왕중 왕을 꼽는 자리였는데 근데 주인공이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자, 결국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하면서 3, 4, 5, 6위 가장 치열하고 가장 촘촘한 순위에 있는 팀들의 순위 한 주 지나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정세영 기자와 우리 유선규 단장님께서 서로 내기를 하셨었죠.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정세영 기자가 지난주에 예측하기로는 3위로 삼성이 올라오고 4위가 롯데가 한 계단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KT와 SSG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삼성, 롯데, SSG, KT의 순으로 순위표가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이죠. 재편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류선규 단장님이 롯데, 삼성, KT, 위즈, SSG 결국 순위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웬걸. 사실 목요일에 저희가 중간 지점했을 때만 해도 둘이 반반이었거든요. 네. 류선규 단장님의 승리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이건 그냥 승리가 아니죠. 승이죠. 압승. 전 4개 다 맞췄잖아요. 야구로 치면 수입이다. 네. 4개 다 맞췄고 네. 정세영 기자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하나도 못 맞히지. 3, 4, 5, 6이 다 틀렸어요. 네, 3, 4, 5, 6이 다 틀렸죠. 4대 빵이죠. 야, 이거 전화 연결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연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목요일이나 한번 나중에.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예. 막내한테 팔미를 했다. 그 얘기까지는 제가 처음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먹을 거 할 때 정세영 기자가 음료수를 쏘기로 커피 쏜다고 했잖아요. 커피 쏘는 거 좋죠. 예, 제작진까지 다. 야. 예, 저희 뭐 딴 거 만드는 제작진까지 합하면 10몇 명 되거든요. 예, 그분들 것까지 다 커피를 쏘기로 했습니다. 야, 근데 정세영 기자가 정반꿀 소리를 들은 지 꽤 됐잖아요. 네.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구나 이 정도면. 저하고 레벨이 달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당연한데 네. 정세영 기자하고 저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급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틀리는 수준이 다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매치업을 봤을 때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순위 변화가. 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하고 비교하면 같은 기간 비교하면 1위부터 10위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이동이 많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끼리 나온 얘기인데 그 음료수는 그냥 저희끼리 먹고 사라지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내기를 하면은 이거 유산균 쏘기 내기를 하자. 쏘기? 네. 그래서 뭐 이제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뭐 5개 타가지고 구독자한테 뿌리기. 5개 사서. 하나에 얼마인데요? 하나에 9,900원인데 그럼 샘플에서 사면은 20% 할인. 한 7,700원 정도. 예. 저희만 해요? 뭐 딴 종목도 할 수 있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아니 하는 사람들 불리하잖아요. 당신들은 출연료 받잖아. 나는 월화수목금 토까지 출연료 못 받고 나온다고. 여긴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긴 하지만 1년째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대표님은 돈을 꼬라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거 입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요새 좀 약간 저희 샘플 좀 주춤한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뭐 분위기도 좀 축축 처지고 다시 한번 신속, 정확, 친절한 뉴스 배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이 옷 입은 게? 이 옷 입은 건 처음이죠. 저도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니폼 같은 옷이 하나 있었는데 넥타이 메고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빨아 입으려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되니까 그리고 좀 춥고 반팔이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께 샘플 항상 정확하고 재밌는 소식, 다른 야구 방송보다 뭐 조금 재밌다라는 거 어필 포인트로 전해드립니다. 자, 다시 본 컨텐츠로 돌아와서 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순위표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은 조금씩 더 줄어드는 모양새예요.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성적에 좀 답이 있는데요. 1승 5패 또는 6패를 당한 팀이 한 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2승 4패. 그러니까 제일 잘한 팀도 4승 2패.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크게 차이가 벌어지거나 막 좁혀지거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잘한 팀이 기아 키움인데 두 팀이 4승 2패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팀 삼성, LG, KT, SSG, 롯데, 한화가 3승 3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순위 변화가 일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난주는 무승부도 없었고 네. 수입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입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 팀이 4승 2패, 이제 못한 팀이 2승 3패. 네. 그러니까 조금 순위 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변화점이라면은 조금씩 그 각 팀들 순위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정도일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봄이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면은 주중 내내 계속 이제 하향세였거든요. 그리고 저 롯데 팬님을 전제라고 말씀드리지만 예년에 롯데로 돌아왔구나 싶은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뭔가 뒷심 없고 게다가 뭐 믿었던 투수들마저 계속해서 부진하고 여러모로 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3위 자리 그래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중에 좀 키움을 상대로 조금 삐끗했잖아요. 두산을 상대로는 또 두산을 상대로 사실 첫 경기 2대5로 지면서 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다운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9대4 그리고 시리즈 마지막 날 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고 3위 자리 지금 2위 하나와 2게임 차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인 상황인데 마지막 날 선발로 나왔던 이 감보아 선수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제 몫을 해주면서 롯데가 왜 이 선수를 데려왔는지 좀 보여줬고요. 참 결국에는 이 롯데가 좀 이게 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LG 하나와 또 3강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그 사이에서 어쨌든 큰 위기를 한번 넘겼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롯데를 위해서 롯데를 한번 깎아요. 예, 까주십시오. 맞아. 롯데를 응원하면 우리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롯데 좋은 얘기하면 뭐 못하고. 그러니까요. 안 돼. 나쁜 지금.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정타는 얘기만 해주세요. 나쁜 얘기만 할게요. 롯데를 위해서. 이게 충심이라는 것 조금 저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롯데가 사실 지난주에 9위 12팀하고 붙었잖아요. 그렇죠. 키움 두산전에서 플러스 2 이상 가져갔어야 돼요. 사실 위닝 2번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그 주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 된다. 그게 벌려놔야 된다. 벌려놔야 된다. 근데 딱 그 2번 포인트였잖아요. 이게 그렇게 물론 마이너스가 될 뻔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률 2번 포인트가 된 게 나쁘지 않은 거지만 문제는 이번 주에 KT하고 SSG하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좋은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좋은 얘기 하려고 막 네.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음. 좋은 얘기들 조금 할게요. 네. 너무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사실 근데 롯데가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수비가 괜찮아요. 사실 롯데하고 하나가 작년까지 그 수비 시책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책도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요일 경기에서도 9회 말에 그 김인태 선수의 거의 그 펜스 맞추는 그런 이루타성인데 그걸 김동현 선수가 잘 잡았잖아요. 사실 그런 뭐 호수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책성 플레이가 별로 올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희망적인 요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이번 주에 실책 엄청 나올 텐데. 어마어마한데. 너무 100% 나쁘게만 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롯데를 보면서 관건 중에 하나가 사실 박세용 선수가 부진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감보아가 지난 경기 말고 지지난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모습이 좀 유지가 되면 일선발로서 반제 역할을 제대로 대신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첫 등판에 이제 좀 홈스틸도 막 이제 트리플 스틸도 네. 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등판을 하면서 KBO 리그에 좀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좀 투구 폼을 보면 이 선수가 SSG에서 뛰어서 좀 엘리아스 선수 조금 이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뒤로. 예, 약간 조금 그런 좀 다이나믹한 좀 그런 폼도 있고 해서 조금만 이제 받쳐주면 어쨌든 이 선수가 나왔을 때 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다는 건 이닝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네. 뭐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보아 선수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롯데가 조금은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빠졌었을 때 김태훈 선수가 나와서 아마 방송 중에 하신 말인지 아니면 방송 끝나고 한 이야기인지 당분간은 감보아공 치기 쉽지 않을 거다. 적응되기 전까지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방송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방송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마 그 방송 전후로 해서 저희가 사담을 나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이 진짜 좋다고. 공이 좋죠. 당분간은 네. 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구위가 좋아요. 그리고 변화구도 조금 완성도가 좋고. 근데 문제는 이제 슬라이드 스텝이 조금 이거는 바꾸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헤이수스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루 허용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위는 좋고, 그러니까 구위는 이 감보아가 헤이수스보다 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슬라이드 스텝 때문에 상대 팀에서 이제 주자가 나가면 뛸 확률이 높겠다. 근데 그거만 변수인데 그것도 뭐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감보아 외에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포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에 있어서 포수 진영에 좀 큰 변화를 줬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포수진을 전격적으로 개편했잖아요. 네, 뭐 지금 뭐 포수도 변화를 주고 네. 코치도 좀 변화를 줬는데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이 또 포수 출신 또 이제 또 좀 포수들에 대한 또 애정이 또 남다르잖아요. 네. 또 그래서 또 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애정만 있는 건 아닌데. 냉철한 뭐 네. 시선 뭐 그런 애증이 있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어쨌든 뭐 또 변화를 주면서 선수단한테 주는 메시지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외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네. 자, 어쨌거나 김태형 감독이 전격적으로 유강남 포수를 이제 엔트리에서 말소를 시켰고, 자, 그리고 정상호 배터리 코치도 제외를 했습니다. 2군으로 내렸죠. 그리고 이제 정보군을 다시 네. 복귀를 시켰고, 네. 근데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정보군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터커 데이비스하고의 궁합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건 선수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좀 이제 팬들이 좀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좀 이제 신뢰를 얻는 모습들이 좀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김태형 감독도 아마 믿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롯데가 지금 시즌이 아직 한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승리에 좀 지금 성적에 만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포수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반 회사도 보면은 뭐 홍보 출신 사장님이 오면 홍보팀이 힘들고, 그렇죠. 마케팅 출신이 오면 마케팅이 힘들고, 네. 뭐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선수단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포수 출신 감독이 오면 포수나 배터리 코치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애증의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김태형 감독의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건 배터리 코치까지 같이 내보낸 2군에 보낸 거예요. 네네. 그거는 저는 정상호 코치가 유강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션을 받고 내려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조금 변화를 시키려고 개조가 약간 전담 과외 선생님 마냥. 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추측해봤습니다. 정성호 코치가 제 동생 친구거든요. 그래요? 네, 동갑이고 그래가지고 어. 좀 애정이 있는데 그래서 2군 갔다는 소식 듣고 연락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런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 알겠습니다. 네. 윤사 기자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여기. 좀 덥더라고요. 네, 좀 오늘. 땀 좀 닦으시고. 예, 아이고. 아니 이거 기가 좀 허한 것 같은데 갓상균. 갓상균 좀 요즘 드셔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게 5월 말부터 확 더워지니까 네. 선수들도 체력 관리하기 힘들고 저도 조금 부침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가 네. 기가 허한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덥진 않은데.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롯데 다행으로 루징 후에 위닝을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또 계속해서 악소식이 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부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윤동희도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민재 선수가 그 헤드샷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눈 쪽 부상이 걱정했었는데 시야에 불편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걱정되는 지점인데요. 그 이제 7일 경기에서 이제 교체됐었고요. 네. 다행히 이제 다음 날 경기는 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해서 롯데 입장에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고민이 많은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나, 고황이 있었는데 지금 윤나, 황이 빠진 상황이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윤동희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좀 대퇴부 부분 손상 지난주에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2주 뒤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롯데도 그렇고 지금 다른 팀들도 그렇고 지금 주축 선수가 한 명이 뭐 이제 심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진짜 가슴이 찰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대퇴 보면은 엉덩이 쪽 허벅지 뒷부 위쪽 뒷부분 인것 같은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나 뭐 몇 주 후에 복귀인지가 나온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아직 복귀 시점이 확실하게 정해진 그렇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전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1위와 2위 LG와 한화의 격차가 반 경기 차로 승차가 좁혀진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 경기 반으로 좀 벌어졌습니다. 일단 LG 네. 뭐 주중 3연전은 괜찮았습니다만 주말 3연전에서 수입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당할 뻔했죠. 예. 예, 진짜 이게 진짜야? 네. 이게 진짜야라는 저는 이제 딴 경기 보면서 스코어만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직도 이 스코어야? 라는 시점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LG가 뭐 마지막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이제 그 6일 7일 경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6일 경기에서는 1대 2로 졌고 그 다음 날 경기에서 1대 4로 패배를 하면서 자칫 수입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7일 경기에서 한화가 또 승리를 하면서 LG와 한화의 경기 차가 0.5경기 차까지 좁혀졌고 실제로 한화도 뭐 이제 기아 경기를 하던 중에 이제 LG 결과를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전광판으로. 근데 이제 8일 경기에서 다행히 LG 입장에서는 송승기 선수가 7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7이닝 2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으로 시즌 7승을 달성을 했고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되면서 임창규 선수에 이어서 팀 내 다승 2위고요. 평균 자책점은 리그 전체에서 코디 폰세 그리고 드류 앤더슨에 이어서 전체 3위, 토종 선수들만 놓고 보면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송승기 선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경기에서 또 김현수 선수, 문보경 선수가 또 홈런을 치면서 팀의 선두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보면은 LG도 약간 되는 집안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게 임찬규도 시즌 초반 못지않게 시즌 초반 같지 않게 좀 부진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또 송승기. 그러니까 계속 뭐가 빠지면 뭐가 올라오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채워주고 네. 이제 약간 작년도 기아 모습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비록 순위 지난주 성적은 썩 좋지는 못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킬 만한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작년에 기아는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초반에도 그랬었나요? 근데
기아가 한국 시리즈 가서야 완전체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내내 부상이 있어갖고 그렇죠. 예, 처음에 나성범 마지막에 그 내일 이렇게 거의 네. 1년 내내 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체가 한국 시리즈 가서 구성이 됐는데 지금 LG는 그렇게 뭐 압도적인 선수는 없어요. 근데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잘 이렇게 좀 조화로 이루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좀 수비가 워낙 탄탄합니다.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 수비는 당연히 원탑이에요. 네. 이게 수비가 이제 실책은 그러니까 그 실책은 이게 기록이 되지만 후수비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진짜 후수비가 자주 나와요. 매 경기. 그 실책성 플레이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비 때문에 LG는 크게 안 무너질 팀 같습니다. 그렇죠. 수비가 네. 좋은 뭐 복싱에서도 수비가 좋으면 네. 진짜 무너뜨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지금 최근 5경기 모두 승리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신인왕에 뭐 아직 좀 이른 얘기긴 네, 합니다만 네. 진짜 성큼 다가섰습니다. 아니 송승기 아니면 안현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구도로서는 네, 현재 시점에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구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송승기냐 안현민이냐? 저는 송승기 같아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꾸준함만 봐서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수 신인들 우리가 뭐 정우주, 배찬승 이런 선수들도 잘해주곤 있는데 사실 이 안현민과 송승기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고개가 갸웃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송승기와 또 안현민을 놓고 보자면은 또 송승기 선수가 꾸준하게 지금 계속 승수를 쌓고 있고 지금 이 흐름이라면은 뭐 10승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선발 투수가 이 정도 그리고 5선발이잖아요. 네. 5선발이 이 정도로 해주면은 뭐 신이 나면 실제로 지금 던지는 건 일선발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인 네, 그렇죠.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숫자만 오지 사실상 그냥 뭐 5선발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네. 송승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주말 3연전에서는 LG의 이런 뭐 모습보다도 키움이 진짜 놀랐습니다. 네, 예. 키움이 아까 이제 뭐 이번 주 롯데가 9위 12위와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승 이상 챙겼어야 했는데 키움이 그냥 10위가 아닌 모습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네. 키움 히어로즈가 주중에도 사실 롯데한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두산과의 3연전에서 연패를 끄는 게 굉장히 좀 큰 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부담을 던 것 같고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주중에 이제 롯데한테 첫 경기에서 조금 크게 졌습니다. 8점 차로 졌는데 그 4일과 5일 경기에서 타선이 좀 터졌어요. 네. 타선이 터지면 9점, 10점 이렇게 내면서 6월 5일은 타선이 터진 게 아니라 데이비슨이 무너진 거지. 네. 예, 뭐 일단은 뭐 표면적인 예, 와르르. 점수를 많이 냈으니까요. 네. 예, 9점, 10점 그렇죠. 내면서 이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고 그 흐름이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6월 6일 LG전에서 사실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다가 1대1로 맞선 10회 말 송성문 선수가 또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팀의 승리를 안겼고 불펜 투수들도 나란히 무실점 투구를 했고 가장 눈에 띄는 경기는 저는 7일 경기더라고요. 알칸타라 선수가 나와서 8이닝 1실점. 사실 알칸타라 선수가 이전에 KBO 리그에서 뛸 때 LG전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지금 뭐 이날 경기를 포함하면 KBO 통산 LG전 성적이 13경기에 평균 자책점이 5.01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좀 LG를 상대로 좀 고전을 했는데 이번 등판에서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키움이 3연속 위닝 시리즈. 그러니까 2할 때 승률이었던 팀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이제 3할 때까지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되찾았고요. 키움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 날 이제 LG한테 2대 7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어쨌든 끊겼잖아요.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현우 선수가 좀 건강하게 돌아와서 오랜만에 좀 1군에서 공을 뿌렸는데 5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패전을 또 안았지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에서 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정현우 선수의 복귀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정현우가 1순위였죠. 그렇죠. 네. 전체 1번. 네. 그렇죠. 네. 전체 1번이었고. 그 다음이 정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복귀하자마자 5이닝 1실점이면 굉장히 준수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괜찮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키움 경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솔직히 저는 주말 3연전의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롯데와 LG를 비교했을 때 승리를 가져가기 더 힘든 팀 솔직히 LG거든요.
네. 예, 네. 점수를 따내기도 쉽지 않고 네. 이기긴 더 쉽지 않고 제가 아무리 롯데 팬이어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야지. 네. 그리고 이 전에 지금 3연속 위닝인데 그 전에는 두산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두산, 롯데, LG를 상대인데 두산과 롯데 경기도 뭐 중간 경기에서는 타선이 폭발을 했고 마지막 경기는 선발이 무너졌고 롯데의 선발이 무너졌고 근데 LG와의 3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제 LG 3연전 그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외국인 투수가 나왔잖아요. 로젠버거하고 알칸타라가 네. 나와서 LG가 지금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근데 지금 그 키움이 최근 경기를 보면 1, 2, 3번에서 그 좀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송성문, 최주환, 이주영. 네. 근데 여기서 딱 1, 2, 3번 괜찮다가 4번 가서는 툭 떨어져요. 뭐 김동욱 선수가 들어갔다가 임지호 선수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1, 2, 3번에서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거기에 이제 외국인 타자가 지금 귀국했잖아요. 네, 한국에 네, 입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게렛, 스톤 게렛이라고. 스톤 게렛. 네. 이 선수가 내일부터는 뭐 뛰겠죠. 그러니까 네, 뭐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타선의 무게감 자체가 네. 다르고 또 국내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이 사실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확실한 외국인 타자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그 효과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홍원기 감독은 최근 팀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송성문, 이주영 선수가 결국엔 타선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니까 젊은 선수들도 조금 고민을 덜어낸 것 같은데요. 다만 키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로젠버그 선수가 네. 예, 좀 이탈을 했습니다. 로젠버그 선수가 6일 LG전 이후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빠졌고요. 치료에 집중하면서 주사와 약물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트레이닝 파트의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빠졌을 때 들어온 소식이어가지고 이제 새 외국인 타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좀 기대해볼 만한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아서 멕시칸 리그를 가려고 계약 그 성사 단계에서 이제 키움에서 연락 와서 이제 키움으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네. 한 2, 3년 전에는 메이저에서 또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좀 파워가 있는 선수, 수비도 괜찮고. 한방형.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 선수는 좀 뚜껑 열어봐야 돼요. 사실 저는 알칸타라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아니 멕시칸 리그에서도 ERA가 7점대고 뭐 승수도 없고 되게 뭐 기록이 다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2경기 연속 다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간보아도 사실 가장 큰 구위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선발 경험이 별로 네. 없다. 네. 오래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모로 있었는데 잘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간보아는 평가가 뭐 아니면 도다 그랬죠. 예, 뭐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다. 현재는 지금 뭐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예. 아이, 예. 그런 지켜봐야 된다. 네. 예. 아직 모른다. 롯데 얘기할 때는 좀 연기를 해야겠네요. 예.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